이 부분도 유류분을 주장함에 있어서 좀 문제가 많았던 부분이기는 합니다. 그러나 유류분 제도 자체는 판단을 했습니다.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안녕하세요. 무엇이든 물어봐 류일 변호사입니다.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에 대한 결정이 있었는데요. 저희는 이 결정문 때문에 좀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. 오늘은 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했던 민법 제1112조 제4호 규정은 위헌, 그리고 나머지 규정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요.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제1118조 같은 경우도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. 헌법 불합치 결정 같은 경우는 입법 기간을 2025년 12월 말까지로 정했는데요. 이때까지 지금 기존의 법률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을 인정한 민법 제1112조 4호의 경우 형제자매가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선고했고요. 그러나 유류분 제도 자체는 합헌으로 판단을 했습니다.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양한 사례에 맞춰서 유류분 권리자와 각 유류분을 적정하게 입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. 그리고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심리 지연 및 재판 비용의 막대한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근거도 있었는데요. 그러나 형제자매를 제외한 현재 유류분권자들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가장 큰 이유는 반인륜적 행위, 학대 행위 등에 관해서 유류분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라는 점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겁니다. 지금 현재 유류분 소송 계속 중이신 분들은 이 사안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지금 1심 법원에서도 해당 근거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고요. 아니면은 항소심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2025년 12월 말까지 입법자가 입법을 한다면 당연히 이러한 취지의 규정이 들어가겠죠. 여기서 또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점이 민법 제1118조입니다. 해당 조문은 준용 규정이라고 해서 다른 민법 조항에 있는 내용을 해당 유류분 제도에 준용하여 사용하겠다라는 조문입니다. 같은 취지의 조문을 여러 번 작성하는 것보다는 유류분에서 해당 조문을 준용해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니까 이렇게 준용 규정들이 민법 또 다른 법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. 해당 조문을 불합치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1118조의 경우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기여 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 재산이 유류분 선정 기초 재산에 산입되기 때문에 기여 상속인은 비기여 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 응하여 위 증여 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여 상속인이 기여에 대한 대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유류분 선정 기초 재산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민법 제1008조의 이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 자체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. 쉽게 말씀드려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을 경우 그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해 부양이나 기여를 했을 때 그 기여분을 미리 상속재산에서 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두지 않은 유류분 제도에 대한 불합치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이 부분도 유류분을 주장함에 있어서 좀 문제가 많았던 부분이기는 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유류분권 주장에 있어서 하나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오늘은 헌법재판소가 최근 유류분에 대해 결정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.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계속 변합니다. 따라서 지금 현재의 유류분 제도는 지금 현재 결정된 이 결정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고요. 또 나중에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 자체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이러한 부분 참고하셔서 유류분권 주장하시고 또는 방어하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